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양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총선 이후에 날뛰는 친명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친명들의 모임이 있는데 더 혁신회의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더 혁신회의에는 현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31명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많은 원외 관계자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엄청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원내 31명과 원에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친명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근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김준혁 당선자를 호명하면서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사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당하다.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양문석 당선자를 소개할 때도 멋지다를 연호했죠. 이 양문석 당선자가 누구냐? 바로 잠원동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그것도 사업자 명의로 11억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산 바로 강남좌파 양문석이죠. 이 사람은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팔았는지 한번 뒤에서 잠깐 살펴보고, 아무튼 그 사람에 대해서도 멋지다를 연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더 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하든지 멋지다, 잘했다, 이렇게 박수와 헌어가 나오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총선 전에는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총선 전에는 자세를 낮추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느냐? 김남국은 기고만장해서 나는 마녀사냥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고, 김준혁은 나는 탄압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고, 양문석은 언론이 조작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뽑아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냐고요. 물론 김남국은 22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은 이번에 초선으로서 당선이 됐는데, 그것도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뭐라고 했느냐? 일단 김남국은 비례연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몰빵탈까지 쓰는 굴욕을 겪으면서도 여기서 버텨내서 결국 합당을 통한 복당이 이루어졌어요. 김준혁 같은 경우에는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사과를 권고했단 말이죠. 당 차원에서 이거는 그래도 발언이 너무 나갔다. 이거는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거는 다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다. 내가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역사 특강을 해도 될 정도다. 사람들도 나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편법 대출이 논란이 되자 사과를 여러 번 했어요. 이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것 같으니까 내가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탄압이래. 이건 또 조작이래. 그래서 조작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데 이 양문석의 아파트가 지금 팔렸나 안 팔렸나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맨 처음에 물건을 내놨을 때는 매매는 39억, 그리고 전세는 10억에 내놨는데, 지금 같은 동의 저층, 이게 이 사람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문석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매매가 37억, 그리고 전세는 10억과 9억 5천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조정은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수에 대한 매매 실거래가인데 어떠한 물건도 37억을 넘게 받은 게 없어요. 이게 2021년도 말쯤이 가장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가장 비쌀 때인데, 이때 고층이 36억 9천까지 팔렸으나 그 이후로 가격이 좀 떨어진 후에 아직 제대로 회복을 못했단 말이죠. 지금 똑같은 12층 같은 경우에 35억 5천만 원까지 지난해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래된 내역이 여기 1층밖에 없어요. 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 간 거래 같아요.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거래를 한 거 보니까. 아무튼 고층의 최고점도 36억 9천인데 저층을 37억에 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시세대로 팔아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 너무 싸게 팔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거기다가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차액이 발생하면 나머지는 기부한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기부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뜻은 안 팔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빨리 나가라. 전세가 나가면 일단 매매를 못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일단 갚을 수 있으니까, 회수되는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전세가 먼저 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안 팔 것 같습니다. 안 팔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자기가 한 말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대출만 회수되는 수준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분명 안 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 더 혁신회의의 목표가 대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알아보니까 이 김우영 상임대표가 한 말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검찰 독재에 보복 응징당하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자.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열자라는 취지로 이 모임을 개최했다고 했어요. 또 무엇이라고 했느냐? 차가운 분노로 저들의 배신을 응징하자. 저들은 누구냐? 바로 비명계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전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한번 했잖아요. 이재명이 체포를 당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로 붙였는데 분명 과반을 넘게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다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김우영 상임대표가 저들의 배신을 응징하자라고 한 거예요. 비명계의 배신을 응징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혁신을 이뤄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비명 행사라고 해가지고 친명이 아닌 사람들은 다 찍혀 나갔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혁신이었다. 자기들 딴에서는 이게 민주당을 혁신한 것이었다. 그리고 검사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검찰에 대해서 이거는 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안해동했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을 공천혁명으로 이겨냈다. 비명행사니 뭐니 하는 거는 기성의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비명행사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비명들은 당연히 쳐내야 할 기득권 세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 대선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권을 열자. 이게 이 더 혁신회의의 목표인 거죠. 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구속이 돼가지고 깜빵에 간다면 참 선장을 잃은 난파선처럼 침몰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가장 재미있는 게 추미애 같아요. 이 추미애는 지금 요 더 혁신회의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요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탄핵을 이끌던 반노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노 세력이니까 친문이 될 수 없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단 말이죠. 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윤석열을 정치적 체급을 올려주게 되었고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 1등 공신, 즉 보수의 어머니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권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재명 밑에서 한자리 하기가 힘든데 신기하게도 이재명 당대표 아래에서는 하남갑에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됐고 이번에는 국회의장까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추미애가 이렇게 변신을 잘했는가, 계속 어떻게 줄을 잘 탔는가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국회의장에 출마하는 추미애가 나는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유력한 추미애 탄핵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국회의장은 먼저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면 탈당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나는 너무 중립적으로 하진 않겠다. 나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니까 민주당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이재명의 가려운 것을 아주 잘 긁어주는 충복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가려워. 여기가 가려운데 할 때 추미애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가려우십니까? 하고선 막 잘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정말 처세를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처세는 아니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처세죠. 뭐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거는. 너무 딱딱하게 굴면은 박용진처럼 천해지는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영수회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